남한 대통령 김정은과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한번 볼까? 네,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과거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워를 지적하면서 김정은을 남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됐습니다. 거기는 실언을 해도 안 바꿔주나 봐요. 예전에 룬도 그랬잖아. 룬 그러니까, 대통령. 일단 실언이라도 꺼내놓으면 일단 기록이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역사인 거죠. 그 역사긴 한데. 아니 이걸 어떻게 없을까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걸 뭐 올릴 때 안 저기 바꿔서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치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를 면밀하게 잘 다루는 건 알고 있어요. 김정은하고 친했으니까. 김정은하고 친했으니까. 근데 과거사의 얘기였다고 하면, 과거사의 독재자들을 얘기했다고 하면,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건 본인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남한 대통령, 정은킴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다 보면. 그럼 저는 이 부분도, 바이든은 진짜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을 김씨로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거의 독재하는 방식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아니지. 그게 그거지. 바이든은 지금 사우스 코리아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건희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헛나간 거 아니냐. 왜냐면 주변에 참모들한테 지난번에 왜냐면 윤석열이 그렇게 강렬하게 이미지를 근데 남겨줬는데. 원문이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 윤석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같이 기타 치고, 기타 선물도 노래도 하고, 롱롱타임어고도 부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그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 치매 논란도 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될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바이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이 이 정도에서 더 무너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왜요? 진짜 얘가 똑똑해서 헤쳐먹으려고 생각했으면 지가 다 해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다 털어먹었다. 다 털어먹고 이미 털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먹었을 겁니다. 뭐 방위분담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일각에서 자꾸 트럼프가 오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내는 최첨단 천병인 거고 주한미군의 가치로 인해 갖고 미국 본토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과 참모들의 조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군사 전문가들도 주한미군은 사실상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75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하고 소파 협상을 하든 뭐 방위분담금 협상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선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미군의 작전 계획 안에서도 만일 한반도에 유사시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치면 미군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남하할 수 있는 또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군을 막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오게 되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미군이 훨씬 더 많은 주둔비를 요구하면서 주둔 병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즉 지금까지 그냥 지금 주한미군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있었던 지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에 있는 군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주한미군 25,000 플러스 한국군 60만을 섞어가지고
뭔가 이걸로 갖고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어도 안 나간다는 거야. 어차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미국한테 훨씬 이득돼요. 중국하고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딱 알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받고 있는 거지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돈으로 우리를 털어먹으려고 트럼프는 5조부터 20조 원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주판화를 튕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안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문평께서는? 저는 바이든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재판에 묶어놓고 어떻게든 압박을 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바이든이 경제를 망친 정도는 아닌데 여론조사 최근 나온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네거티브 선거이긴 하지만 바이든에 대한 네거티브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네. 58%가 경제 정책에 반대하고 근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58%의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안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경합주예요. 7개 스윙 스테이트. 7개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표를 줬던 경합주에서조차도 트럼프 우세로 나오거나 또는 박빙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미국은 50개 주가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그 정당이 거의 고착화돼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호남하고 영남이 네. 그냥 민주당 저기로 갈라져 있듯이 미국도 뻔하게 나오는 데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경합주가 지금 7개. 이거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대체로 뭐 대여섯 개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7개예요. 근데 이 7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르죠. 트럼프가 압승이 예상된다. 트럼프 압승이 예고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선 나올 수 있어요.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미국 헌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면 이런 조항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옥중 대통령도 할 수 있다니까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내가 혹시 유죄 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대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재판, 형사 재판 4개 중에서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법원들이 이거는 대선 전에 우리는 심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가 미국 이제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전당대회가 7월 8월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항소심이 있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지금 트럼프 발목을 잡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최악의 경우 그 해당 주에서 트럼프가 이 후보를 모아다 할 수도 있어요. 선거인단을 그냥 공짜로 던져줘 버릴 수도 있는데 나머지 49개 주에서 이기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완주를 할 거고 완주를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모르죠. 개표를 어떻게 할지는.